가장 관심을 끌 만한 핵심 주제들 가운데 검수완박 이외에도 또 한동훈 후보자 개인의 이 가족 문제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죠. 딸의 스펙 의혹은 물론 가족들의 재산 관계 문제도 굉장히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 자녀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파상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가장 분노하는 것은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쑥대밭으로 만든 수사 책임자가 미국과 영국을 넘나드는 국제적 규모의 가짜 스펙을 만들어 딸에게 선물했다는 점입니다. 갖가지 편법과 비리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국회가 요구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허위 보도라며 기자를 고소하고 우리 당 의원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조민 씨가 누린 아빠 찬스는 내로남불이고 한 후보자 딸이 누린 아빠 찬스는 공정한 경쟁입니까? 자,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올해 2월에 해외 학술 사이트에 올린 글이 외국 대필 작가가 작성했다라는 의혹이 있다. 이게 지금 핵심 내용인데 아마 오후 청문회가 개시되면 이 부분이 아마 민주당의 가장 뜨거운 공격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국민들, 시청자들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핵심인지 그렇습니다. 좀 핵심을 한번 짚어주시죠. 네.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말씀하신 대로 올 2월에 사회과학 분야의 논문이 게재되는 사이트에 한 소논문을 올립니다. 제목은 국가부채와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이 해당 논문을 클릭을 해보면 작성자의 영 다른 사람의 이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파악한 해당 일간지 기자가 이 사람을 추적해서 실제로 왜 본인 명의로 이 논문이 올라가게 됐는지를 물었더니 본인이 대필 작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갖고 있는 파일명까지 공개를 하면서 내가 작성해준 문서가 맞다라고 시인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학술지가 게재되는 공간에 올린 것이 과연 한동훈 후보자 딸이 직접 작성한 것이 맞는지, 대필을 했다라는 사람의 어떤 그런 육성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 부분 그렇다면 공정한 어떤 잣대로 들이댔을 때 이걸 미개에 의한 업무방해에도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히 도덕적인 책임을 넘어서서 법적으로도 문제될 소지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가족, 특히 딸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됐을 때 법적인 조치도 강력하게 진행하겠다.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상황인데 글쎄요. 오늘 오후에 이 부분에 대한 본인의 해명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왜 자신이 없냐, 취하지 않냐, 뭐 또 이런 식일 때도 많으시기 때문에 특히 미성년 딸과 관련한 부분이고 사실관계를 좀 심각하게 왜곡해서 보도하고 있는 언론에 대해서는 본인으로서 자기 방어권을 행사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방금 장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이런 의혹들도 보면 이게 4장짜리입니다. 이게 뭐 논문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상 논문이 아니고요. 그냥 연습용 글을 쓴 것을 그냥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사이트에 올려놓은 정도의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대필 작가라고 하는 사람 한겨레에서 취재는 했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일단 누군지도 잘 모르고요. SNS에서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을 그냥 뒤져가지고 찾은 것에 불과하고 이 사람도 추가적인 사실관계는 사례금을 줘야지만 밝히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알 수도 없는 그러니까 이 대필 작가라는 사람이 진짜 대필 작가인지 이 사람이 정말로 한동훈 후보자의 딸과 관련이 있는지도 아직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오히려 그냥 한동훈 후보자의 명성에 그냥 악명을 더 씌우겠다라고 하는 좀 그런 의도성이 엿보이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일단 오후에 청문회가 다시 개회가 되면 그 자리에서 이제 한동훈 후보자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어떻게 밝히게 될지를 직접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청문회 아마 이 부분도 굉장히 뜨거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부동산 문제가 될 텐데요. 자, 부동산 문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까지 제기된 상태입니다. 자, 자녀 입시, 부동산 문제 바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국민들이 매번 청문회가 열리거나 고위공직자가 임명될 때마다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말이죠. 국민 정서, 국민 눈높이
이게 적용되는 부분이라 말입니다. 네, 그런데 한동훈 후보자는 사실 시효가 지났지만 굉장히 위법 사실이 드러난 게 있습니다. 시인한 것도 있고 부인이 외제차를 사면서 비용을 아끼려고 서울 강남에서 구리시로 위장 전입을 합니다. 이 매입해야 되는 국채 비율이 경계도가 낮다는 이유로 아마 한 200~300만 원을 줄였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렇지 형사적으로 처벌될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 검사 인간 되기 전에 매수한 강남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본인 어머니가 해당 아파트에 1억 원 저당을 잡고 있었습니다. 1억 저당이 잡힌 집은 당연하게도 1억을 제하고 채무를 안는 조건으로 사는 겁니다. 바로 산 이후에 직후에 근저당이 풀리게 되는데 전형적인 증여세를 탈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지 이 부분도 송곳 검증이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타워팰리스 16억짜리 전세의 고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임대인이 대학 동문이고 골드만삭스의 사내 변호사로서 굉장히 연결고리가 좀 뚜렷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전세금을 실제로 지급했는지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자료 요청 계속했지만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뭐 저도 짧게만 말씀드리면요. 일단 지금 한동훈 후보자 측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마구잡이로 의혹 제기를 하니까 알고 보면 미담인 경우들도 많았어요. 예컨대 왜 이렇게 전세 그 보증금을 많이 올렸냐 이랬는데 나중에 임차인이 스스로 얘기했어요. 아니 내가 거기서 갱신 안 하고 나가겠다라고 하고 나서 그냥 다시 재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근데 시세보다도 오히려 많이 깎아줬다 한동훈 후보자 측에서. 그래서 이게 사실상 알고 까보니까 미담이더라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아까 뭐 구리시 위장 전입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 측이 뭐 딜러 측에서 외제차 딜러 측에서 알아서 하다 보니까 그랬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아무리 딜러사 쪽에서 알아서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주소를 옮기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은 저는 깔끔하게 사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인사청문회가 지지부진했던 이유 가운데 한동훈 후보자와의 문제는 별개로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최강욱 법사위원회 인사청문회 참석 자체가 적절하냐 아냐냐를 두고 여야가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저는 인사청문회법 제17조를 찾아봤습니다. 위원은 공직 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인사청문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는 바로 인사청문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이 대단히 부적절한 분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해당 의원이 중대 사건의 피고인이 된 뒤에 법사위로 상임위를 옮겨왔습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히 부적절하고 유례가 없었습니다. 본인이 억울한 것이 있다면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피력하면 될 것이지 법사위 회의장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조수진 의원께서 피의자인데 여기에 위원으로 참여할 자격이 있느냐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렇게 따지면 한동훈 후보자도 지금 피의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후보자로 지정된 이후에만 무려 5가지 고발을 당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오전 내내 진행이 되지 못했던 인사청문회 점심시간 끝나고 오후 2시부터 다시 재개가 될 예정입니다. 오후부터는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야의 뜨거운 논쟁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